예,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또 추가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9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양시장이 다 4일 연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 아니냐, 이 재료 때문에 하락한 거 정도만 복원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게임주, 엔터, 일부 제약주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좀 초반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좀 부담스러운 재료가 없진 않았거든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4.33%까지 올라갔잖아요. 금리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일부 있죠. 그래서 장 초반에 좀 하락 출발했는데, 다만 이제 이번 달에 어쨌든 금리는 내릴 거다. 그리고 1월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내년도까지 금리 2번 정도는 더 내려서 향후에 총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됐고, 또 이번 금리 높이는데 일부 영향을 줬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 가격이 폭등해서 나온 현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본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 올라간 건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렇게 시장의 발목을 크게 잡을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본 게 있었고, 또 이제 미증시가 하락하긴 했는데 그 마감 후에 나왔던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뭐 14%나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 엔비디아 1.2% 정도 올라가면서 저녁에 미증시가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증시 어차피 오늘 저녁에 올라갈 거라면 뭐 크게 장중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최근에는 해외적 변수보다 주로 우리 쪽 이슈로 많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기라서, 우선 그 지수를 올릴 수 있었던,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시장이 좀 꾸준하게 상승 기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종목들 뉴스였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가고 다른 게임즈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중국 소비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엔터주가 또 올라가는, 최근에 조금 조정 나오는가 했습니다만 뭐 YG, SM, 하이브 뭐 전부 다 엔터주들이 다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공통적으로 기관들이 물량 많이 품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일부 수량 조절이 있었지만 워낙 많은 물량을 사놨기 때문에 한번 시세 나오고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이제 핑계김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 일부도 또 강세를 보였는데 셀트리온이 현금과 주식을 동시에 배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올라갔죠. 이게 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장중한테 주간 5%, 만약에 오늘 0.1%포인트만 더 올라갔으면 주간 5%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주에 5% 올라간 건 2022년 11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번 주에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런 이면에는 이런 개별적인 새 업종의 강세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이제 4일 연속 올랐는데 4일 올라간 게 마지막이 9월이었어요. 예, 9월에 그때 연속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4일은커녕 뭐 3일 연속 올라간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런 종목군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또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으로는 오늘 증권사 보고서 두 곳에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왔던 삼성전기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저항대 61선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건설주들도 은근하게 올라오죠. 오늘 보니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후에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되지 않을까? 막 지금 내수시장 위축되게 생겼잖아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게 된다라면 내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석도 있죠.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개발 이슈,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하여튼 등등의 어떤 재료들을 다 엮어서 이제 건설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성공단, 예,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고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때 북한하고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또 은근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고려아연은 한때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군으로 지분 경쟁 이런 걸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제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종목이 일종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빠지면 투자 심리가 오히려 개선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좀 가파르게 내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좀 빠진 종목들,
눌린 종목군들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점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이제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은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해가지고 세 주체가 모두 매수하는 걸로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어제 코스닥 매도해서 올해 가을 이후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적어도 팔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특징이 1000억대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2000억 원 이상 매도가 없었던 날은 아마 그 외국인들 순매도 시작하고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두 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외국인들이 일주일 내내 2천억 원 안쪽으로 매도했던 거는 이번 주가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건 제가 자료 다시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왔고,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동안에 선물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보면 이제 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다시 1,100억 원 정도 매도가 살짝 더 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수는 그러니까 대형주군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은 별로 없었어요. 뭐 게임, 엔터, 뭐 이런 종목군들,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도 쪽은 좀 시가총액이 굵직한 종목군들이 왼쪽에 좀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관련된 종목을, 그러니까 금융 쪽 제외하고는 삼성자 들어가는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매수 상단에 보면 그런 게 있었고, 자동차주가 또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매수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HLB, 알테오젠, 이런 이제 티슈진, 하여튼 이런 셀트리온까지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에 더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이쪽이 좀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보면 엔터, SM, JYP, YG 엔터 이게 이제 들어가 있었고, 뭐 성강랜드도 있었고, 아래 보면 또 반도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업종별로 묶음으로 한 몇 개씩 골라가지고 좀 담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담은 이제 엔터였고, 그 외에는 이제 몇몇 종목군씩 묶음으로 한 서너 개씩 이렇게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업종 내에서도 사고팔고가 또 이렇게 엇갈린 게 있어가지고, 엔터 제외하고는 뭐 업종 전체를 매수했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시황 요약해보면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는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국채금리가 좀 빠져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는 게 좋죠. 근데 또 러셀 2000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좀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금리가 좀 빠질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일부에서는 연말까지 뭐 10년물이 4.6까지 간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좀 빠져주는지, 그 다음에 오늘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약했던 게 오늘 우리 증시에 일부 좀 반영이 됐잖아요. 근데 브로드컴이 올라간 거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우리 증시에. 그러니까 좀 보고 나서 판단하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다른 종목들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보다 정치 이벤트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표결이 진행이 되고 결과를 보게 될 텐데, 월요일에 이제 둘 다 생각을 해보면 우선 재료 노출로 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저점 대비 10%나 올랐고, 코스피도 한 130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노출됐다라고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이 만약에 조기 대선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면 뭐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겠지만, 이거 자체가 경기 부양, 뭐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 이런 쪽으로도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매물 소화는 필요할 것 같은데, 매물 소화 이에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 이것도 이제 좀, 어쨌든 뭐, 워낙 좀 충격적인 이벤트가 지나갔던 상황이라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최대폭 올랐거든요. 지금 4.9% 주간으로 올라갔는데, 코스닥이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9월 2주차에 3.77% 올라간 게 최고였어요. 근데 올해 3% 넘게 주간 올라간 게 5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5% 넘게 올라간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1월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세게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매수 강도가 좀 세긴 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 그러니까 주식시장 바깥으로 빼지 않고 현금 상태로 예탁금이 증가된 게 최근에 매도한 자금이 들어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본다라면 조금 이제 시장이 그 종목들별로는 여유가 있는데, 다만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ADR이라든가 이런 게 좀 높은 수준이라서 향후에 시장이 아주 세게 간다 하더라도 차별화 장세, 차별화 장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가 좀 누적이 돼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관들이 계속 포트폴리오 비중 턴을 하고 했다가 더 이상 팔 게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그래서 바뀐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날씨 추워진다고 하니까 또 좀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